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차와 해군 함정 명명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함정 명명법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 여기에 있는 함과 정의 구분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과 정을 구분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은 배수량으로 구분하는 방법, 지휘자로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한다기보다도 함에 따라서 지휘관은 계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구분한다기보다도 아예 이 톤수를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함은 500톤 이상이 되는, 배수량이 500톤 이상일 경우 함이라고 합니다. 정은 작은 규모의 배로 500톤 이하일 경우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은 위관급, 소위 주의 대위, 위관급 장교가 지휘자고, 함은 영관급 이상인 사람이 지휘하는 그러한 함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함과 정을 구분했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약간 수중에 있기 때문에 더 작을 수가 있겠죠. 150톤 이상을 함이라고 하고 150톤 이하를 잠수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휘 쪽인 지휘자로 되어 있는데, 지휘자 가로하고 지휘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휘자와 지휘관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지휘자는 리더라고 하고 지휘관은 커맨더라고 하죠. 그래서 지휘관일 경우는 보통 그 육군에서 중대장 이상을 지휘관이라고 하고, 지휘자는 중대장 이하, 소대장, 분대장 이런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휘자라고 합니다. 그 그래서 지휘관이라고 하면은 장교를 부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통 지휘관이라고 하고, 부하가 장교가 없는 경우에 지휘자라고 하는데, 요새는 부사관들도 소대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혼전이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해군의 편성은 편대, 분대, 전대, 전단, 함대 이렇게 되는데, 그 구분하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본다면, 편대는 2척, 2척 이상의 고속정 항공기로 구성된 기본 단위, 항공기도 이렇게 편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군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정으로 구성된 기본 단위를 편대라고 한다. 분대는 2척 이상의 함정의 행정 또는 전술 조직을 분대라고 한다. 전대는 2개 분대 이상의 함정으로 구성된 것을 전대라고 한다. 통상 동일 함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를 전대라고 합니다. 그 바로 위에 단계인 전단은 2 이상의 구축함 전대 또는 기타 함정의 전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단이라고 한다. 함대는 행정,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령관이 지휘하는 부대를 함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군 편성을 이렇게 편대서부터 함대까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정에 대해서 크기부터, 큰 함정부터 작은 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거는 당연히 항공모함이 되겠죠. 항공모함은 말에서 의미하는 것 같이 항공기의 모함입니다. 항공기를 싣고 다니는 모함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비행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무기가 항공모함입니다. 우리 그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은 고래죠, 고래. 육상에서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끼리가 되겠는데,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무기는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보유한 항공모함만 보유해도 해군 군사력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니미츠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국가의 전체 군사력을 능가할 정도로 이 항공모함이 엄청난 무력을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위협을 할 때 항공모함 한 대가 동해안을 이렇게 쭉 오기만 해도 북한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 항공모함 한 대만 와서도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동해안 쪽으로 그 북한이 위협을 하게 되면은 군사적 위협을 하게 되면 한번 쓱 왔다 가는데 그게 엄청난 무력 시위가 되는 거죠. 웬만한 국가 전체 군사력보다 더 강한 무기 체계가 왔다 갔다 해서 무력 시위를 하니까 그런 공포감을 느낄 만도 합니다. 항공모함은 최초로 항공모함을 개발한 국가는 영국이 1917년 22,700톤의 퓨리우스 전함을 개조해서 항공모함을 만든 게 최초로 개발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리우스 전함을 개조해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처음 만든 그러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항공모함도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경항공모함, 가운데 중인 중형 항공모함, 가장 큰 대형 항공모함으로 이렇게 나눠서 1 내지 3만 톤을 경항공모함, 4 내지 6만 톤을 중형 항공모함, 7 내지 10만 톤을 대형 항공모함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의 운영 계정을 보면은 운항 지역의 공격 목표를 항공기가 출격해서 타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운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 공격할 지역 목표 지역 근처로 운항해가지고 비행기를 띄워서 항공기를 출격해서 타격하는 게 기본 운영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지부터 떨어진 해양에서 멀리 떨어진 해양에서 수상 전투함을 공격하려고 하는 비행기들을 방어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군 수상 전투함을 적 전투기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게 두 번째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과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편성해서 해전의 주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전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그 운용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함재기, 수상 전투함, 잠수함 등이 구성이 돼야지 완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함재기. 그 항공모함만 있다고 해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형 무기는 항공모함에 그렇게 많이 탑재하지 않고 그냥 자유할 수 있는 방공병기 정도만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항공모함 전단이 이렇게 항공모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 주위에 이렇게 여러 항공모함을 위시하는 그러한 전단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중에도 잠수함이 같이 작전을 수행하는 그러한 것을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양함, 구축함, 군수지원함, 핵추진 잠수함 등 최소한 9척의 지원함으로 편성된 것을 항모전단이라고 하는데, 여기만 봐도 항공모함을 위시로 해서 한 대, 두 대, 세 척,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여섯, 14척이 큰 항모 전단을 편성했죠. 물론 여기 보이지 않지만 수중에는 잠수함이 또 같이 이동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자, 항공모함 보유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11척, 이탈리아 2척, 핵도 보유하고 있는 인도 2척, 심지어 중국도 2척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항공모함을 7척을 보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냉전 시대가 지난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도 한 척밖에 없습니다. 전에 있던 또 한 척은 또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하기도 했죠. 인도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척밖에 없고,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한 척이 있고, 프랑스 한 척, 스페인 한 척, 브라질 한 척, 태국 한 척, 이렇게 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해양을 접하고 있어야지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되겠죠. 뭐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핵은 보유하고 있지만 항공모함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항공모함 개발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경항공모함을 건조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고 대형 수송함 2 해가지고 해군본부 전력 분석 시험 평가단이 대형 수송함 2 개념 설계했고, 그 다음에 기술 지원 연구 용역서를 작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국방 예산에 항공모함 건조기술 개발비를 271억 원을 반영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계에서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을 국내에 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 수송함 2지만 사실은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춘 실제적으로는 경항공모함입니다. 경항공모함을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에 취역을 했습니다. 7, 8, 9, 10 이제 3년 전에 취역을 했는데 길이가 자그마치 337m입니다. 길이가 337m.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교 운동장이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길이가 100m가 조금 안 됩니다. 95m 정도, 90m에서 한 95m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100m가 안 돼요. 재보니까. 그러니까 100m라고 쳐도 3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운동장의 축구 골대를 3배가 더 되는 거리, 3배 반 정도 되는 항공모함 길이가 그렇게 됩니다. 길이가 그렇게 되고, 높이는 30m, 한 15층 정도 높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는 우리 운동장보다 약간, 축구 골대보다 약간 좁은 거리. 그래서 미 해군 사상 가장 큰 함정이 제럴드 포드함입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탑재기는 비행기를 한 78대 정도를 전투기 40대를 포함해서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조원은 4,660명입니다. 4,000명 정도가 이 항공모함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한 개의 어떤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안에서 함정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그 핵 추진 잠수함이 되겠죠. 건조 운영비는 약 50조 원이 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공모함을 줘도 운영을 못 한다고 그래요. 너무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시설이 엄청난 그런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뭐 어느 뭐 작은 나라 1년 전투력, 국방력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뭐 휘발유로 하는 거나 뭐 이런 그 석유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핵 추진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한 번 동력을 넣으면은 20년 동안 연료를 공급하지 않아도 항공모함이 이 육중한 운동장의 3배 이상이 되는 육중한 규모를 20년 동안 연료를 충전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부의 추진력서부터 전기 또 뭐 여기 사용하는 뭐 모든 그 동력을 제공하면서 20년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이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연료를 제공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수함의 약점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수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적한테 노출돼 있는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은 물론 부상을 안 해도 되는 연료 추진을 위해서 연료 충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부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핵 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엄청난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지 핵 추진이 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항공모함의 제럴드 포드함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핵 항공모함보다 규모가 작은 가장 큰 수상에서 움직이는 함정에서 가장 큰 거는 금방 했던 항공모함이고 그보다 작은 항공모함, 작은 함정이 순양함인데 우리나라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양을 항해 순양이 가능한 대형 전함인데 우리나라에는 물론 아직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크루이즈하고 그 미국 같은 데서 항공모함 외에도 그 대양을 지나서 작전을 수행하려면은 이런 순양함이 있어야 됩니다.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이다. 크기 순서가 그래서 항공모함보다는 작고 구축함보다는 큰 순양함인데 우리나라에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순양은 만톤 전후 대양을 왕복항해 순양이 가능하고 그러나 구축함이 점점 기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발전되고 성능이 좋고 발전되기 때문에 순양함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미국하고 러시아에만 이 순양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의 순양함이고 이건 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양함을 보십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은 구축함이나 뭐 그 외에 다른 작은 함정하고는 차이가 이제 날 수 있는 거죠. 자, 구축함을 보겠습니다.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은 주력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 함대를 어뢰로 공격하는 군함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구축함은 적을 어뢰로 공격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최초의 이제 구축함입니다. 지금 이제 임무가 많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구축이란 건 몰 구자에다 쫓을 축입니다. 그래서 몰아내서 쫓아낸다는 그런 뜻이 구축입니다. 구축.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지를 구축했다. 그런 거는 적을 몰아내서 쫓아내서 몰아서 쫓아내고 우리가 그 지역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이제 구축인데
여기서 구축함이라는 거는 이제 적함을 몰아서 쫓아내는 함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배수량은 5,000톤에서 1만 톤, 이 정도 함정이고 대양 작전의 핵심 전력이고 강대국 해군의 주력함이다. 그러나 지금은 구축함도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순양함과 구축함의 차이가 모호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구축함은 DD라고 했지 않습니까? DD 약자가 DD인데 DDH-1 광개토항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이 있고 DDH-2는 충무공 이순신함, 무무대항함, 최영함, 그다음에 DDG는 세종대왕함, 유국2함, 서해유성함 이러한 게 구축함,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되겠습니다. 구축함이. 한번 사진으로 한번 구축함의 하나 광개토 대항함을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토수는 3,200톤, 길이는 135m. 우리 학교 축구 골대 양 골대보다 약간 더 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대 노트는 30노트, 55km, 약 55km, 시간당 55km를 가는 55km, 시속 55km 속도를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항속거리는 8,300, 승조는 약 200명 정도가 되고 미사일은 함대함, 함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DDH-2 디스트로이어 헬리콥터 해서 충무공 이순신함, 문무대왕함, 대주영함, 왕건함, 강간찬함, 최영함인데 4,400톤을 길이는 150, 조금 더 크죠. 그 다음에 시속 29노트 약 54km/h, 항속거리는 10,000km가 되고 승조는 약간 더 인원이 많은 2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DDH-2에서 최영함인데 최영함은 아덴만 여명 작전에 참전해서 우리 인지를 구출해낸 그런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꿈의 함, 이지스 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 함은 뭐 신의 방패라고 하는 건데 이지스 함은 다른 함정과 어떻게 틀리냐, 이지스 함이란 전투 체계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함정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해군이 아니더라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잘 기억해서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